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5채 중 1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대전이 35%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패닉 바잉 심리가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신호가 국가 승인 통계에도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반기에만 2번이나 상승한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퍼지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에서 전세를 안고 집을 구매하는 갭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주택 매매 건수 중에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5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남 3구에서는 이 비아파트 매매 건수가 한 달 만에 약 60%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자 비아파트로 눈을 좀 돌린 결과라고 합니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올라만 가는 아파트 가격, 그 안에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좀 계획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 텐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내 집 마련 고민 그리고 부동산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주택시장을 보면 상당히 좀 뜨겁죠. 예, 3월 달에 이제 강남 3구, 이제 용산까지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해서 이제 재지정했는데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도 뭐 이제 거래량은 좀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예,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신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이제 중급지, 이제 하급지까지 해서 지금 현재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4월 달하고요. 5월 달에 주택 거래량 보면 4월 대비해서 5월 거래량이 아직 뭐 통계치는 뭐 아직 안 잡혔죠. 왜냐하면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예측을 해봤을 때는 4월 대비해서 5월 거래량이 대략 한 40% 정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예, 그만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이제 중급지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이제 21년도에 최고가죠. 21년도에 최고가를 못 찍었던 단지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 속속들이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점점 그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이제 비용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물량 공급이 거의 없죠. 예,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시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강의 시간에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이제 비법,
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채널 예, 계속적으로 이제 고정해 주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다양하시죠. 또 최근에 보면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아니면 뭐 부동산에 대한 세금까지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 예,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때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도 오히려 쏙 들어갈 정도로 뭔가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의 조언이겠죠.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다양한 고민 해결해 드리면서 그런 조언들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정말 나는 어디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도 공개하기가 창피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정말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또 전문가와 함께 그런 계획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에 또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급지, 서울의 이제 중급지 기준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요. 이제 아파트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중급지 기준으로 대략 한 2억 정도 이상 오른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내가 아파트를 먼저 입주하기 전에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한 2, 3억 정도의 자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소액으로 한 1, 2억 정도의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시드머니도 좀 있어야겠죠. 예, 시드머니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시간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머니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있죠. 예,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가요. 2015년, 2016년도만 하더라도 빌라가 한 5억 정도면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동일한 빌라가 지금 30억이 넘어가죠. 근데 그 당시에 2015년, 16년도에 만약에 내가 한남뉴타운의 빌라 5억짜리를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대출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여유로웠죠. 예, 그래서 실투자 금액 1억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예, 그런데 1억 정도로 투자를 해놓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벌써 25억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소액으로 이제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반면에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반면에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도 비교적 소액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또 투자 목적으로도 시세 차익까지도 거둘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은 서울 도심권에 괜찮은 지역에 아주 양호한 입지에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제가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는데 이번 주 세미나는 벌써 이제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소액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면 그 시간을 돈처럼 금처럼 좀 투자할 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금처럼 투자할 수 있는 그 알짜 투자처까지 공개해 드린다고 하니까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무료 세미나 안내도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예정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수지에 그 삼성 6차 67평형을 보여주는데 네. 이제 좀 갈아타기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전화드렸어요.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용인 수지에 삼성 6차 아파트에 67평형 정말 좀 대형 평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몇 네. 식구 정도를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그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두 분이랑 또 자제분이랑.
예. 그래서 갈아타기를 어느 쪽으로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조금 더 추천 좀 돈이 받고 되는 싶어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좀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수지에 있는 그 삼성 아파트 6채 거주 중인데, 네, 네. 2015년도에 제가 잠시 리센츠를 매도하고서, 잠시를 매도를 하셨어요? 예, 리센츠. 그 아이고. 조용하고 좀 넓은 데로 가고 싶어서 저 수지로 이사 왔는데, 예. 지금 너무 후회를 해가지고, 예, 지금 당시 리센츠가 예. 2015년도에 제가 한 10억에 매도를 했는데, 2015년도에 10억이면 그때 한 30평형대 갖고 계신 거였네요. 그죠? 예, 예. 그 현재는 한 30억 이상 가고, 예, 지금은 이제 30억 넘어가죠. 예. 예, 근데 또 지금 15년대 그 수지 삼성 6차 요걸 매수했을 예. 때는 예. 한 5억 초반대에 매수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한 13억 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후회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여유 자금이 한 6, 7억 정도가 있는데, 네. 매도하고 하면은 다 해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20억 선에서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 예, 그쪽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있을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제가 이제 알려는 드릴 건데 예. 예, 대형 평형은 못 갑니다. 예. 아, 좀 네. 이제 줄여서 가셔야 돼요. 이제 한 30평형대로. 예. 어.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일단은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예. 예, 예. 자, 지금 이제 수지 삼성 6차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보니까 이제 신분당선 라인 쪽에 있는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자, 여기 이제 수지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바로 위쪽에 이제 판교라든가 이제 분당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판교라든가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지 같은 경우에는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여기는 이제 택지로, 그 이제 택지 개발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일단은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신 지금 저도 좀 안타까운데 잠실 거를 매도를 하고, 조용하고, 좀 넓은 데서 살려고 지금 수지로 지금 이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예, 예. 자, 근데 잠실은 그때 이후보다 지금 거의 한 20억 정도가 올랐고, 그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오른 게 한 6, 7억 정도 올랐고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상대적인 좀 박탈감이 좀 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요즘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갈아타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첫 번째로 보면 점점 시장은 이제 좋은 지역은 더 많이 올라요. 그런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좋은 지역에 비해서 이제 덜 오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아, 양극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양극화가 심해지냐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세금 체계를 보면요, 여전히 지금도 취득세 중과라든가 종부세 중과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살아있는 한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대형 평형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지금 67평짜리잖아요. 그죠? 예, 67평. 근데 최근에 보면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형 평형 공급이 많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최근에는 20, 30평대보다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 왜 지금 예전처럼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죠? 예. 예전처럼 대형 평형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긴 한데요. 이런 거죠. 근데 지역별로 이것도 뚜렷하게 온도차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서울이나 이런 지역은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아요. 왜? 공급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갖고 계시는 지역이 지금 수지 쪽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이런 거죠. 여기서 밀려나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죠. 또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으니까 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여기에 그러니까 수지 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의 주택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그 위에 분당이라던가 판교라던가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수지 쪽의 실수요자들은요, 어떤 거냐면,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수지 쪽은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외곽지로 빠질수록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양극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 갖고 있는 대형 평형에 대한 것들도 뚜렷한 온도차가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지에 살고 계시지만, 지금 위에 분당이나 판교하고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네, 차이가 많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예. 뭐냐면, 태생 자체가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신도시는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당이라던가 판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 개발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수지 같은 기업은 그냥 택지로 개발된 거거든요. 지금 뭐냐? 여기는 그냥 아파트만 공급된 거예요. 아파트만. 자,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신도시보다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당이나 판교 가면은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상업 지역도 있고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교통편도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고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신도시 개발이 아닌 택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그냥 지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분당이나 판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예, 그만큼 이제 아파트 가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갈아타시는 거는 맞는데요. 저는 이제 이 수지에서 어느 쪽으로 갈아타실 거냐면요. 자, 우리 이제 분당 쪽 보면 이제 분당 쪽도 지금 이제 재건축 하죠. 그죠? 예. 지금 이제 뭐 분당 쪽에 앞으로 뭐 재건축 진행된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또 이제 분당 쪽,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에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이 빠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분당권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재건축이 좀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 작년에 선도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알려드리면 그 시범지구 있죠, 서원역 쪽. 예. 예. 예, 서현역 쪽, 이게 분당선 라인 쪽, 예, 서현역 쪽에 지금 여기 현대랑 우성 아파트가 여기가 선도지구예요. 선도지구로 작년에 지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분당에서 앞으로 재건축이 가장 빠른 지역이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한 32, 3평형대가 한 18억 정도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충분히 그거 매도하시고 좀 갖고 있는 여유자금 합쳐서 일로 이동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서현역 앞에 시범지구 쪽이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순회역 앞에 양지마을 쪽, 양지마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양지마을 쪽에 이제 금호한양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청구라던가 요런 아파트들이 얘네들도 지금 이제 선도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서현역에는 시범지구, 지금 순회역 앞에는 양지마을 쪽, 이쪽이 작년 연말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분당에서도 재건축이 가장 빠른 지역이거든요. 근데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정책 공약을 보면 일기 신도시 빨리 재건축 시켜주겠다라고 정책 공약을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에서 했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요 지역들은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분당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분당 쪽에서 이제 순회역 앞에 양지마을 쪽, 서현역 앞에 시범지구 쪽, 예, 이쪽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30평형대 같은 경우가 한 18억 전후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송파 쪽. 예, 송파 쪽에 아까 뭐 리센츠 매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또 좀, 같이 또 송파로 들어가시기는 조금 그럴 텐데, 예. 자, 여기 보면 송파 쪽에 올림픽 패밀리라고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가락시형 재건축이 된 헬리오시티가 위에 있고, 여기 지금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고,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얘가 지금 3,000세대 이상 지금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얘도 앞으로 이제 재건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30평형대 같은 경우가 한 20억 선이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20억 선이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서울 쪽으로 만약에 서울 쪽으로 거주를 하실 거면 올림픽 회밀리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내가 이제 수지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쾌적성은 좋잖아요. 조용하고요. 그죠? 예. 그럼 아무래도 또 도심권보다는 그래도 뭐 신도시 같이 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좀 높은 데가 나는 좀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요. 아까 그 서현역, 그러니까 서현동, 그러니까 시범지구 쪽이나 아니면 수내역 앞에 양지마을, 예, 양지마을 쪽으로 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예. 충분히 좀 도움이 잘 됐습니다. 예, 예, 제가 감사합니다. 잘 생각해서 좀 결정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잠실에서 수지로 이사 갔다가 다시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고민하셨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향 두 군데로 좀 일러드렸습니다. 분당으로 가느냐, 송파로 가느냐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심사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들이 작년에 취업을 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가 청량리 쪽에서 계속 전세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집이 한 채라도 좀 있었으면은 차익이 좀 나서 돈을 좀 벌었을 텐데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전농동 쪽에 네. 몇 년 전에 한 1억 정도 투자가 가능했던 그곳이 네. 예, 지금은 재개발 이 얘기가 도니까 한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지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1억 조금 넘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방송을 보니까 네. 대림동 쪽에 네. 재개발 투자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고 계신 자금 한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우리 이제 자녀분께서 취업도 하시고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줘야 하나, 서울에서 어떻게 네. 살아야 하나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네.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대림동 지역에 네. 좀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예. 네. 지금 뭐 전농동 근처에 사시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여기 뭐 청량리 일대 같은 경우가 네, 뭐 이제 답심리라던가 전농동이라던가 뭐 용두동 일대라던가 좀 이런 네. 데가 좀 이제 개발 이야기가 많이 돌죠.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몇 년 전에 한 1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청량리보다 더 좋은 입지에 내가 네. 지금 1억 정도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하시겠죠? 아, 예, 이제는 예. 해야 되겠다는 예, 내가 생각이 놓쳤잖아요, 절실하게 지금. 그죠? 들어요. 네. 예, 지금 놓쳤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몇 년 전에 봤던 청량리보다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인데, 예, 위치가 더 좋은데 내가 1억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은 투자를 하시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대림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자, 우리가 청량리는요, 서울에서 지역에 대한 위상이 여기는 부도심이에요. 그죠? 네. 여기는 이제 부도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도심권이 있거든요. 도심권. 네. 예, 도심권은 중구 종로, 그 다음에 강남, 지금 네. 영등포 일대. 여기를 우리가 삼도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서울은 이 삼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돼요. 네. 자, 그러면 대림동은 지금 영등포 도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청량리는 지금 여기 부도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쪽 영등포 도심 쪽이 더 주택 아파트 가격은 훨씬 더 높은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청량리 일대보다는 영등포 도심 쪽이 훨씬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에 여기에 내가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놓치신 거예요. 그죠?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영등포 도심인데 여기는 한 1억 한 초중반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매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부동산도요. 이렇게 지역 간의 비교를 해서 더 좋은 입지에 내가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거든요. 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한번 그럼 대림동 쪽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이 이제 크게 보시면 신길동하고 그 다음에 대림동으로 나눠 있거든요. 대림동으로. 네. 자, 여기 보시면 신길, 그 다음에 대림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신길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지금 33평 기준 한 18억 정도 가거든요. 네. 근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가요? 33평 기준 한 13억에서 15억 정도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데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상급지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청량리보다는 여기가 더 급지가 높은 지역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신길동에서도 지금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아파트가 입주가 됐고 또 대부분의 지역들이 3080이라던가 민간 재개발이라던가 다 지정이 됐어요. 네. 다 지정이 됐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역을 찾을 때 어떻게 지역을 찾으셔야 되냐면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은요, 항상 재개발은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택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은 한꺼번에 재개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주 수요가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끝내놓고 또 다른 데가 개발이 되고 이런 이제 네네. 순차적인 재개발 방식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환 정비 방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자, 네. 그러면 여기 신길동 일대가 지금 거의 구역 지정이 됐고 또 아파트 입주한 데도 있으니까 또 공사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래서 요 신길동이랑 대림동이 있는데 요 대림동 쪽으로 지금 개발축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림동 쪽으로 보면 지금 최근에 지금 이제 아까 청량리 일대도 뭐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지금 대림동도 지금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던가 3080이라던가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속속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면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개발축은 신길동에서 대림동으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보면 벌써 대림 1구역이라고 여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이 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대림 1구역이 지정이 된 지역은 7호선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7호선보다는요. 앞으로 이 영등포의 신길하고 대림동의 가장 어차피 중심축은 지금은 이제 7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어서 7호선이 중심이지만 신안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지하철 10호선. 예. 예, 신안산선은 지금 일로 들어가요. 요게 2년 뒤에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이게 네. 2년 뒤에 개통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지금 개발축이 7호선 라인이 아니라 지금 이쪽 신안산선 라인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대림 1구역인데 요 아래쪽을 보시면 대림 1구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는 2호선 순환선에 신안산선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 1구역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가 대림 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벌써 지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어디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면 지금 지정이 된 쪽. 지역보다 입지가 더 좋은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네.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대림 1구역보다 입지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네. 투자 금액이 한 1억 한 5천 전후면은 투자가 가능해요. 네. 자, 그럼 더 좋은, 지금 청량리에 살고 계시면 청량리보다 더 좋은 입지에 또 노후도 같은 경우는 뭐 청량리하고 비교도 안 되게 높고 여기는 뭐 대림동은 거의 노후도가 뭐 80%에 가까워요. 지금 전농동이나 답신리는 30년 노후도가 60%대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도 훨씬 높고 그다음에 입지도 네. 이제 도심권이고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여기다가 투자해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투자를 해 놓게 되면 시간만 조금만 투자를 하시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네. 이해되세요? 네네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제가 비교를 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여기가 이 대림동, 여기 말씀드린 대림 이동 쪽이거든요. 대림 이동 네. 쪽은 2호선이 붙어 있고 또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신대방역 있죠. 네. 신대방역 앞에 여기 이렇게 지금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여기 4년 전부터 추진을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신대방역 앞에 신대방역 근처에 여기 지금 역세권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요. 지금 투자 네. 금액이 7억이에요. 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신대방 역세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 지역보다 여기 신대방동은 약간 구릉 지역에 2호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자, 그런데 여기 대림동은 평지에 2호선 라인에 신안산선 라인까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입지가 어디가 더 좋아요? 대림동. 예, 대림동이 훨씬 좋죠. 그죠? 네. 대림동이 훨씬 좋은데 4년 전에 재개발이 시작이 된 신대방동은 벌써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7억대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 옆에 1억 5천으로 투자하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렇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기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렇게 지금 소문이 많이 안 난 동네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조만간에 지금 이제 신소통합기에 지금 동의서 진구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물건들도 많이 없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좀 발품 좀 파셔서 이쪽에다가 하나 좀 매수해 놓으세요. 예.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교통 호재도 있고 입지도 더 좋은데 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조심스럽게 일러드렸으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직장 때문에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내 집 마련을 하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정창회 대표의 노하우를 좀 배워보고자 하거든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최근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제 중급지부터 하급지까지 지금 거래량이 지금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 원인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저번에 한 차례 또 금리 인하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 이하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한 2번 정도는 또 금리가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절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이라도 갭으로라도 지금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좀 투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갭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서울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토어제가 무색한 아파트 시장. 예, 최근에 이제 신문 헤드라인들 보면요. 이러다 서울 아파트 못 살라. 예, 강남 아닌 구축단지도 신고가. 예, 심상찮은 집값 불길. 강남 상구 불씨가 마용성 넘어서 그동안 반등이 없었던 노도관까지. 자, 그 다음에 기존에는 신축, 강남 상구를 선호를 했는데 이제는 재건축 이슈 없는 구축까지도 신고가. 자, 그 다음에 3월에서 5월 달에 보니까 서대문, 광진, 성북구도 집값 오름세. 예. 근데 반면에 지금 실물 경제는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른다. 왜?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구축 신고가를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의 이제 구축 신고가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제가 이제 중급지를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자, 마포구 공덕자이. 자, 59제곱미터인데요, 전용. 예,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 4월 달에 15억 5천원 찍었는데요. 예, 3억 올랐네요, 신고가. 자, 그 다음에 성동구의 행당 대림. 앞에 행당동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행당 대림 같은 경우가 22년 3월 달에 11억 8,800 찍었거든요. 예, 이번에 신고가 찍었습니다. 12억 6천. 자,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인근에 있는 신동아 리버파크. 예. 21년 9월 달에 10억이었는데 얘가요. 중간에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7억 후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또 신고가 찍었네요. 예. 저도 그래서 요거 아파트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신동아 리버파크 많이 이제 행당 대림이라던가 신동아 리버파크 제가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레미안 공덕 5차 21년 12월 달에 17억 3천인데 지금 20억 5천 3억 올랐네요. 그 다음에 성동구 금호동의 서울스 푸르지오 1차 22년 4월 달에 19억이었는데 지금 2억 올랐네요. 21억.
그다음에 양천구에 이제 신시가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목동 현대 1차 21년 5월 달에 16억 5,700 신고가였는데 지금 2억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중급지 기준으로도 2억 이상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요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보면 지금 분양가도 치솟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당첨된다고 해도 걱정이에요. 왜? 분양가가 너무 높으니까. 평당 무려 서울에 지금 평당 분양가가요. 평균 분양가가 4,568만 원입니다. 이거를 33평 기준으로는 33평 기준은 매매가가 한 14억 정도 이상 나오는 거죠. 그죠? 예, 분양가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 만점 통장도 떨어졌다. 4인 가족 만점이면요. 여러분 무주택 기간 다 채우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 다 채우고 그다음에 자녀 2명 합치면 69점이 만점이거든요. 4인 가족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요. 그런데 서울의 로또 단지 당첨 70점 시대. 근데 요 지역이요.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강일지구입니다. 강일지구. 예, 주변 시세보다 한 2, 3억 정도 분양가가 쌌거든요. 이런 지역도요. 69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분양가도 높지만 지금 워낙 이제 경쟁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도 지금 가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예. 자, 서울에 내 집 마련. 최근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내가 먼저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제 패턴들이 아까 보셨듯이 뭐 일반적으로는 내가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껴놓고 내가 다른 데 전세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입주를 하는 패턴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파트를 갭 투자할 때를 보면 소액으로는 예전에 가능했었어요. 자, 지금 행당동의 대림아파트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2017년 6월 달에는요. 매매가 4억 8,600, 전세 3억 8천이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갭 투자 1억이면 가능했네요. 2017년 6월 달에. 자, 그런데 25년 6월 달, 지금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매매가 12억 6천, 전세 4억 8천, 7억 8천 들어가야 되네요. 예, 갭 투자가. 그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갭 투자가 크게 올라가면서 지금 소액으로 또 아파트 사놓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제. 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보통 이제 아파트 청약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양가 아까 보셨듯이 3,300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지금 4,568만 원. 이마저도 지금 가점이 69점 만점도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69점 만점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69점 만점도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첨 확률은 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파트 갭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청약받거나.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액으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지금 계속 계속 지금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계속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될 거고 규제가 완화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법정 요건 같은 거 다 완화해줬잖아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조합 설립 인가 요건도 75%에서 70%로 완화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노후도 요건 30년 67%에서 60%로 완화됐고요. 또 그보다 노후도가 낮은 20년 57%만 되면 또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시켜줬죠.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빠릅니다.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사업이 상당히 빨라요. 예, 우리가 신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 예전에 정통재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 정통재개발에 신속이 붙었다, 사업이 상당히 빠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사업성도 지금 크게 개선을 시켜주고 있죠. 왜? 빨리빨리 재개발하고 빨리빨리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 만들어야 되니까. 즉 뭐냐?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지금 크게 완화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서울은 이런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아직은 묻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거예요. 최근에 서울의 중급지 아파트 가격도 21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중급지 기준으로 다 아까 보셨듯이 2억 이상 다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1, 2억 정도 소액으로 만약에 중급지 기준 이상의 내가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고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드머니는 작아도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투자예요. 시간을 제대로 된 지역에 투자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소액으로 내 집 마련과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제가 한 3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제 세제 혜택도 말씀드릴게요. 3가지를 보시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었던 지역, 남들이 많이 추천했던 지역은 소액 투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지역은 몇 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되면서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라버렸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나 초기 때 우리가 개발 기대감이 가장 높기 때문에 초기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지역, 이런 지역은 일단은 소액 투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신에 미래의 개발축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순차적인 개발, 순환 정비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으면 우리는 미리 미래의 개발축에 소액으로 이제 선점을 해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래의 개발축에 어떻게 우리가 선점을 하냐? 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이라는 건 순차적으로 하는 순환 방식을 택한다. 즉 어떤 지역에 A, B, C라는 지역이 있으면 어떤 구에 A가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얼추 진행이 되면 이제 B로 넘어가거든요. 또 B가 얼추 진행이 되면 C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나고 B가 막 진행이 됐을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C에 먼저 넘어가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대신에 뭐예요?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만 투자하면. 자, 근데 이렇게 왜 순환 방식을 하냐? 이주 수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력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개발축에 투자를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쌀 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주민 제한 방식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축이 시로 넘어가잖아요. 시에 넘어갔는데 시에서도 이 시 지역 내에서도 어떤 지역이 먼저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에 우리는 자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지정된 지역보다. 그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냐? 자, 비교를 통해서 투자 대상지를 소액으로 선점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발축이 넘어가면서 어떤 지역이 먼저 진행되겠죠. 그럼 먼저 진행된 지역은 가격이 크게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투자하면 안 돼요. 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하고 인접한 지역 중에서 더 좋은 입지, 따져봤을 때 지하철에 더 가깝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더 좋거나 이런 인접한 더 좋은 입지에 비교해서 내가 만약에 선점을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시면요,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개발축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개발축은 어떻게 찾아요? 정비사업은 순환 방식이다.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의 개발축에 투자할 때 먼저 투자하면 안 돼요. 먼저 어떤 지역이 지정되면 그 옆에 더 좋은 입지에 우리는 투자해놓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좀 묻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에 대한 기회는 시세 차익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 세제 혜택을 보면, 자, 우리가 지금 빌라 같은 거 공시가격 5억 이하 같은 경우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인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유 자금이 지금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 해놓고 또 아파트 청약은 또 가능하잖아요. 왜? 나는 무주택 인정이니까 아파트 청약할 때.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청약 될지 안 될지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 해놓고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거죠. 투트랙으로. 자,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소액 투자가 세제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6억 이하 신축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27년 말까지 주택수 제외예요. 자, 거기다가 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만약에 내가 임대사업자를 활용하게 되면 예전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평생 1회였는데 이제 무제한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주택 임대사업자, 기존에는 10년짜리밖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6월 4일부터 6년짜리 부활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 소유자도요, 소액으로 이런 세제 혜택까지 보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소액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액으로 내가 접근을 하는 대신에 반면에 나는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을 제대로 던데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소액 투자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다음 주 목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결혼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네. 신혼집은 저희가 을지로에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그냥 전세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네. 둘이서 좀 자금을 좀 모아봤더니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좀 모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지금 아파트를 전세를 좀 껴놓고 좀 투자를. 투자를 해놓고 싶은데, 아, 네. 시작부터 이제 갭 투자를 해놓고 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한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예. 네,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신혼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냥 계속 신혼집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예. 네. 뭐 아직 뭐 아기가 없으시니까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일단은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요. 그 정도 가능합니다. 네. 3억 정도면 혹시 뭐 알아보는 지역은 있으십니까? 지역을 알아보진 않았는데 예.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사실은 3억 정도면요, 서울에 좋은 지역 못 들어가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는 보면 싸고 좋은 데 없어요. 싸고 좋은 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신에 제가 가성비가 좋은 지역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예. 네. 자,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내가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겠다. 예, 라고 하면, 자, 서울은 일단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서울은 요 중구 종로,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여기를 3도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까 을지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서울은 요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마용성이라고 강북 지역에서 마용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마포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선호도가 높고요. 성동도 두 도심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선호도가 높고요. 용산은 3도심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가장 비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요 3도심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파트를 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주택을 매수를 하더라도 요 3도심과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3도심과 가까이 있으면서 좀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예, 먼저요. 창신동 쪽 아세요? 동대문 시장 뒤편? 네. 예. 동대문 시장 뭐 많이 가보셨죠? 예. 네. 자, 동대문 시장 뒤편에 보면 여기 창신동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동대문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창신동이 있는데 요 창신역 앞에 창신동에 이제 쌍용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파트는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요 아래쪽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인데 최근에 다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 여기가 지금 21평형대 같은 경우가 갭으로 한 3억 이하면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이 창신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도심하고 바로 인접해 있죠. 그죠? 네. 예, 도심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쌍용 아파트 하나 이제 보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도남동에 가보시면 네. 도남동 아세요? 그 성신여대에 있는데? 네. 예, 성신여대에 있는데 가면 여기가 지금 4호선 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4호선 여기 도남동에 한진 아파트라고 대단지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여기가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지역이거든요. 왜? 도심 접근성이 좋으면서 대단지면서 주택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여기도 갭으로 한 3억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 아까 창신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라던가 창신역 바로 앞에, 그 다음에 도남동에 있는 한진 아파트, 이 둘 중에 좀 배우자분이랑 상의하셔서요,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도심권과 가까운 이 두 곳의 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시작부터 부자 되는 신혼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으시거나 다음 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